2026년 6월 2일 화요일 QLD 10년 장기 투자 134일째 날입니다. 자, 먼저 오늘까지 제가 QLD 매수에 사용한 투자원금은 5,850만 원이고요. 총 평가금액은 8,660만 원. 오늘까지의 수익금은 플러스 2,809만 원. 평균 단가는 66.51달러. QLD 총 보유 수량은 오늘도 변함없이 흠계 추가 매수해서 582개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QLD 매일 한 주씩 매수하기 프로젝트 133일째 날 최종 수익률은 플러스 48.03%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LD와 함께 모아가는 우리나라 국산 토종 커버드콜 대담주들이죠. 먼저 소울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플러스 11.98%,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는 플러스 14.11%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저의 야심 매매급 QLD 장기 투자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은 1억 2,536만 9,968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장 미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09%로 강보합세가 마감해줬고요. 나스닥과 S&P 500은 각각 플러스 0.42%, 플러스 0.26%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어제 장 초반엔 미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죠. 자,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말아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도 코에 걸는 코걸이, 귀에 걸는 귀걸이, 그죠? 바로 이분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소식에 대한 그런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트럼프가, 다음 주에 이란과의 휴전 연장에 대해서, 협의를 했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위로 말아 올라갔는데, 여러분, 저는 이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란과의 전쟁 악재는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자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미주요 3대 지수 모두가 동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제장 호재는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어제 젠슨 왕이 AI 컴퓨터용 RTX 스파크 슈퍼칩을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젠 AI 활용 영역이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일반 대인용 컴퓨터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해줬습니다. 시장은 화보하면서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과 같은 AI 종목들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6.26%, 마이크론이 6.64%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이 오라클과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들도 모두 함께 동반 상승을 해줬다는 것인데 어제 오라클이 무려 플러스 9.91%나 상승했어요. 와,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AI가 대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AI 투자 지금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여전히 투자자들의 투심은 탐욕 구간 초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앞으로 미증시는 또 AI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요. 중동 리스크에도 S&P 500이 무려 8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 시장의 열풍이 줄지 않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또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AI에 쏠리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AI 투자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고점 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AI 관련된 이 나스닥 100 종목, 또 제가 우리 국산 토종 커버콜 종목들이죠.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커버콜 종목들 우리가 반드시 지금 투자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 5월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죠. 무려 54.0포인트가 나오면서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시장의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요거 제조업 PMI 지수와 같은 이런 미국의 어떤 경기 지표들이죠. 이 경기 지표가 좋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올라가면 이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런 제조업 PMI 수치가 낮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건 진짜 최악이죠. 이건 그 이름도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서비스업이 강하죠. 서비스업이 강하고 제조업은 별로 그렇게 늘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조업함까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단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뉴스에서 경기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겁먹고 주식 내던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나 좋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저는 주가 대폭락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올라간다. 이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이 대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지수도 좀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하면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이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먼저 이 나스닥 100 선물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살짝 주춤하고 있죠? 이건 뭘까? 저는 단기 조정의 어떤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 조정이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구간을 뭐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까? 예, 바로 장기 상방 추세선 상단 라인이에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여기는 과매수, 단기 과열 버블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선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오른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식혀줘야 될 그런 구간이 나와야 된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때처럼 단기 조정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하락은 여기 제가 표시해드린 녹색 기준선 21선까지는 최소한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의 바람이고 또 그렇게 내려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추가 매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반등하면서 건강한 상승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니 이 친구 QLD를 제가 여기 $100 부근에서 2차 구분 익절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90대에서 이미 1차 구분 익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차 구분 익절 $100 부근까지 올라와 주면 여기서 저는 한 10%에서 20% 정도 QLD를
매도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분 익절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주가가 좀 경기 조정을 준다면, 그때 또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국산, 토종, 커버드 코일 종목들도 추가 매수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그때가 기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인 SOX에서도 한번 봐보면 여기서 이미 추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간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기 과열 버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기본 분석도 마찬가지죠. 이 거시권 경제 환경을 보면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익절을 통해서 좀 시켜줘야 될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여기 이 반도체 지수는 여기입니다. 여기 갭 상승까지 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갭을 매꾸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반도체 지수도 최소한 여기 녹색 기준선 21선까지는 내려와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야시나 조펀들 중에서요, 소스 같은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종목들, USD 같은 이런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물단지 비트코인 한번 봐보시면 여기 단기 상승 추세선 하단 라인을 돌파하고 내려와 버린 상태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여기서는 다시 반등해 줘야 될 그런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상승 채널 안에서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서 이 상승 채널 하단 라인이 뚫고 내려왔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을 팔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겐 너무나 치명적인 악재임이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셀러가 맨날 자기는 비트코인 절대로 안 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돼버리면서 결국 투자자들에게 신용을 잃어버리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무슨 기업의 실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지표가 없어요.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트래티지의 이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매우 작긴 해요. 총 84만 개 중에 겨우 32개. 겨우 32개밖에 팔지 않았어요. 사실 이건 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 대비 그냥 껌값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껌값도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나 이 매도 물량이 작고 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작 32개 팔았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나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매도 물량이 크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팔았냐, 안 팔았냐. 근데 비트코인을 팔았다라는 그 자체가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분간 비트코인의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만 달러대가 붕괴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을 저희 업비트 계좌에서 약 1.8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트코인이 여기 7만 달러대를 붕괴하게 되면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비트코인도 이 QRD와 함께 장기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놀림이 있을 때 계속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이 앞으로 코인 레버리지 종목은 투자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과 올해 초에 이 코인 이 레버리지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한 3억 정도 날렸는데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고점에서 좀 수익 실현하면서 그렇게 현금으로 확보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너무 미안하고 제가 앞으로 저의 야심매매법 이 계좌에서는 절대로 코인 레버리지 종목이나 또 제가 업비트 계좌도 생각해보니까 좀 오픈을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코인 관련해선 제가 방송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우리 투자자분들께 아픔을 드렸고 저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좀 방송을 자제하려고 한다는 거. 하지만 이번 돌림이 7만 달러 밑으로 어떤 조정이 올 때 저는 현물 비트코인 제게 업비트 계좌에 있는 것을 추가 매수할 것이라는 거 공유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살짝 아래로 떨어지면서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때는 뭐요? 당연히 매수 찬스다. 이 세일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할 것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아셨죠? 우리 야심가족분들 주가가 살짝 아래로 내려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 단기 하락은 오히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단기 조정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분 좋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야심가족분들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린 누굽니까? 오꿀내꿀 시간 내 편 장기 투자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꿀내꿀 올라도 뿌리고 내려가도 개꿀이고 그죠? 시간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의 QND 매수 전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루에 2개씩 타이밍 같은 거 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사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딱 10년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와 행복한 노후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